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HMM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을 보게 됐을 때 외국인이 전 거래일부터 매집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함께 좀 파악을 해보려고 금일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컨테이너 지수의 동향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사실상 7월 이후에 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 좀 꺾인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일단 이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다소 이 중동 리스크가 완화된 분위기를 보여주긴 했죠. 이란 국민들이 모두 전쟁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좀 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이렇게 리스크를 먹고 올라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7월 이후에 둔화에 대한 기조가 좀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3분기부터 4분기에 소비 사이클이 들어옵니다. 물동량 증가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건데 각종 경제 지표를 통해서 과연 물동량이 상승하면서 운임비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가격적인 흐름부터 함께 빠르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금일 한 1% 이상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항상 HMM의 주가가 하락할 때는 산업은행이나 이 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이슈가 섞여 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큽니다. 얘네 때문에 얘네 지분율이 높아지니까 재매각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주요 이슈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예전부터 나왔던 결과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악의적인 재료가 필요한 거고 이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HMM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컨테이너 지수가 그 뿌리입니다. 그래서 금일 영상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아까 수급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외인의 매집세가 전거래일부터 해서 좀 들어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좀 지속적으로 형성이 돼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뭐 연기금 사모펀드부터 해서 외인의 매집세가 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HMM의 어떤 상승 반전에 대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금일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란의 새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에 중동 리스크가 강해졌던 그 시기와 비교했을 때 상반기를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 시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다소 좀 리스크가 줄어든 상황은 맞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다시금 커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11월 대선이 있죠. 그리고 8월에 전당대회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다시금 전쟁에 대한 얘기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란 밑에 호르무 취업이 있기 때문에 이 호르무 취업을 봉쇄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운임비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해운업 강세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에 7월 이후로 다소 꺾였습니다. 뭐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동 지역 쪽에서 노선 운임이 좀 감소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7월 달에 좀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자체가 자,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컨테이너 지수의 동향에 따라서 HMM 주가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컨테이너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옆 동네인 발틱 운임 지수도 좋은 흐름세를 보여줘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 수요 상승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현재는 사실 22년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던 시기와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통화국의 약세에 대한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증가를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원달러 환율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몇몇 있습니다. 조선주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해운주가 될 수 있겠고 방산과 한 가지 더 하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시장의 공포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석유 관련된 종목들도 수급에 이점을 받을 확률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컨테이너 지수가 다시 살아나야 HMM 주가도 좋은 흐름세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할 점이 바로 발틱 운임 지수입니다. 이 발틱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뭐 대한해운이나 페노션 그리고
흥하이온과 좀 더 연관이 있긴 한데 어쨌든 운임비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발틱 운임지수가 상승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발틱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다시금 3월달과 같은 3월 달에 기록했던 포인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발트운이 지수 강세 분위기와 함께 HMM도 관련된 호재성 이슈로 주가 역시 좋은 흐름세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CPI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와 주면서 원자재 활력이 붙고 물동량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부터 소비 판매, 제조 지표까지 이 경제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부분이 HMM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돌아와서 가격적인 흐름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도록 하죠. 현재 구간을 봤을 때 11선 그리고 60일선 사이에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21선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를 포인트로 살펴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HMN 같은 경우 사실 항상 주가가 하락할 때 나오는 패턴 똑같습니다. 할인 이슈부터 해서 사는 그리고 해양진흥공사까지 재매각 이슈가 얽힐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본질은 결국에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결국 컨테이너 인지수 동향에 따라서 해운주 HMN 같은 경우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재무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래도 매력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PS를 봤을 때 31,000원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가격적인 구간과 비교를 했을 때 괴리가 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HMM의 어떤 BPS적인 측면이 부각이 된다 혹은 밸류 프로그램 같은 부분이 시장의 어떤 관심사가 된다라고 하면 HMM도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 주요 포인트는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포인트로 삼아야 되겠고 컨테이너 운지수가 상승하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살펴봐야겠다. 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 물동량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가 있겠죠. 이 부분을 통해서 지수가 상승하는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과 공유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